국민들의 관심 속에 발의됐던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 하지만 심의를 거치면서 각종 트집잡기와 딴지 걸기 때문에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렸다는데. 얼마나 그 사기가 징표했습니까? 그런데 나와보니까 미수가 돼버렸죠. 오히려 친일파의 면죄부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 그 법안을 말끔한 새옷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17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데. 17대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과연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절름발이 법안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인가? 뉴스 박재경에서 짚어드립니다.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16대 국회에서 누더기 법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친일진상규명법. 17대 국회 시작하면 바로 고치겠다고 했는데요. 성지연 기자. 네. 개정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상태고요. 다음 주 중에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된 상태고요. 네. 시행도 되기 전에 법을 고치는 이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6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심의를 거치면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정도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안이 9월이면 시행이 될 텐데요. 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개정안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법안을 고쳤길래 누더기 법안이라는 말까지 나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2일 16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에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것이 작년 8월이었으니까 8개월 만에 법의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8개월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김희선 의원 등 16대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조차 배정받지 못해 처음 3개월을 허비했습니다. 가까스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의를 마쳤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견해가 달랐습니다.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육군 소위가 무슨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중좌 이상의 계급은 되어야 친일 반민족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중자라는 직책이 우리 없었어요. 우리 사람은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는다는 의미는 중자 이상 그럼 없는 사람을 뭘 여기다 넣습니까? 그러다면 차라리 10%랑 없애자 그런 게 많이 맞죠. 우재환 의원은 조사 대상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 할 경우 일본군 소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된다면서 발끈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주자로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 빌미로 삼기 위해서 그런 정략적인 어떤 발언이 아닌가. 거짓말하지 마라. 왜 거짓말을 내가 여기서 들었는데. 친일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조사 대상자가 어떤 지휘에 재직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단정해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친일 진상규명법은 이처럼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면서 크게 훼손돼 국민들로부터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던 김희선 의원은 당시 법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에서 너무 많이 이제 고쳐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17대 국회가 열자마자 제일 먼저 그 법안을 이제 개정해서 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이 법의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8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최초 법안이 발의될 당시 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회복시킨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중자 이상의 장교와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규정한 조사 대상은 고등관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고
지방에서 한 친일 행적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던 전국적 차원이나 중앙 등의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문화기관이라고 뭉뚱그려졌던 부분을 문화, 예술, 언론,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3년으로 줄어들었던 위원회의 조사기간도 5년으로 다시 연장되면서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또 현행법에 언론 공표 금지 조항이 삭제돼 언론을 통한 공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친일 진상 규명은 우리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희망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방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사인 만큼 진상규명 작업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안이 왔다 갔다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영 기자, 사실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원안이 얼만큼 두더기가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조사는 광범위하게 하고 이 심사나 평가는 아주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원안에는 군인의 경우에는 장교 또는 하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행법에는 중자 이상, 그러니까 중령 이상의 장교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사 대상자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됐었었죠? 그렇죠. 극히 일부만이 해당되게 되는 건데요. 개정안에는 다시 고등관, 그러니까 경찰은 경시, 군은 소위, 문관은 고등문관 이상으로 이 대상을 확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관 같은 경우는 요즘 말로 치면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중자 이상을 얘기할 때 아까도 보셨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수정이라는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원래 원안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 했으면 소위가 됐건 소령이 됐건 해당이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하의 직책이라 하더라도 이 친일의 근거가 아주 명확하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언론이라든지 특정 언론사의 사주라든지 지식인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을 모았던 조항인데요. 원안에는 언론이라든지 예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면서 슬그머니 이 말이 빠지고요. 중앙의 문화기관이라는 식으로 한데 뭉뚱그려 놓았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시 문화, 예술, 언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단체, 예술단체, 언론기관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를 했군요. 네. 그리고 현행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전국적 차원이라든지 중앙이라는 말을 넣어서 특정 지역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허점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정안에서는 이 단서 조항들, 전국적 차원이나 중앙이라든지 이런 단서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행법에는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을 아예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되 언론을 통한 공표는 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기 때문에 위헌이라든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독소 조항이라는 그런 비판이 거셌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 말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네. 16대 국회 마지막에 간신히 통과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저렇게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될 정도라면 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정 기자의 말을 듣고 보자면 이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셨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만큼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친일파의 그 후손들이나 후학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상조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일 테죠. 개정안은 일본군 내 친일 반민족 조사 대상 범위를 중자, 즉 중령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만주 군관학교 출신으로 일본군 소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법 개정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청산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치 다툼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공격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부수적인 문제고 어떤 한 그 법의 결과로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을 기준에 놓고 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본말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